이 하루를 생산적인 활동으로 최대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생산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저의 게으름과 나태가 제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이란 책에서 이런 문장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단순화는 에너지의 자유를 선사함으로써 당신이 모든 다른 일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건 엄청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일거리만 늘리지 말고 당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라는 말이다. 생산적인 활동을 단순화하면 복잡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내는 활동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생산성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요. A라는 비생산적인 활동, TV 보는 거라든지 그냥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거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겠죠. 그리고 B라는 생산적인 활동, 독서, 공부, 운동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C라는 고생산적인 활동, 2차 생산물을 만든다든지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활동들이 될 겁니다. A라는 활동은 너무 쉽고요. B, C로 올라갈수록 난이도도 올라가고 복잡해지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디폴트 값은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여기서 디폴트 값이란 말은 초기 값, 기본 설정 값을 나타냅니다. 핸드폰 사면 어플이 미리 깔려 있는 것 있잖아요. 카카오톡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플들이요. 이렇게 기본 설정 값을 요즘 디폴트 값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생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디폴트 값 자체가 생산적인 활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이 기본 활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더욱 고차원적인 활동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평소에 비생산적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디폴트 값 자체가 A라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맞춰져 있어서 이미 B라는 활동을 시도하는데 자신의 의지력이나 에너지를 다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C 같은 고생산적인 활동까지 나아갈 여력이 없겠죠. 할까 말까의 영역에서 하자로 나아오기까지가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의 영역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어플이 안 깔려있는 사람 입장에선 설치하고 사용법 배우고 적응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아예 어플을 사용 안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B라는 생산적인 활동을 일단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야 C를 도전해보든 말든 할 겁니다. 우리는 때로 습관이 이미 잘 잡혀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지런함을 부러워하고 열심히 사는 걸 부러워합니다. 근데 생산적인 사람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생산적인 건 아닐 거예요. 분명 B나 C 같은 활동들을 디폴트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고생을 한 기간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우린 이걸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진 결과를 보고 부러워하기보다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나도 참고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한참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쓴 대형 톱니바퀴를 손으로 돌린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처음에는 아예 꼼짝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름칠을 해주고 힘을 지속적으로 주다 보면 조금씩 삐걱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힘을 빼지 않고 계속 힘을 줘야 해요. 중간에 멈추면 그동안 주던 힘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힘을 주다 보면 서서히 속도가 붙으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그렇게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게 되면요. 이제 힘을 거의 주지 않아도 최소한의 힘만으로도 알아서 잘 돌아가게 되겠죠. 이게 습관의 원리이기도 하면서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말한 단순화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엔 복잡한 활동일 수 있지만 단순화한 이후부터는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간단한 원리가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잘 되지 않는 걸까요? 신념의 부재일 수도 있고 경험의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 난 해도 안 돼 라는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단순화하기 위해서 참고 버티는 시기를 견뎌내질 못할 거예요. 할까 말까 해야겠지? 이런 고민의 과정, 힘든 선택의 과정들을 평생 반복만 하고 있고 임계치를 넘기는 시기까지 오질 못하는 겁니다. 디폴트가 되면요, 선택의 과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거예요. 나이키 광고에서 Just Do It 이라고 강조하는데 사실 이 말도 이미 Just Do It이 디폴트가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아직 이게 안 된 사람들은 그냥 해봐 라는 게 진짜 별
별나라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다리뼈가 부러진 사람한테 일단 뛰어봐. 그럼 멀리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직 새로운 시작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라고 치기엔 난 너무 힘든데 30분 독서하는 것도 이렇게나 힘든데 뭘 그냥 해. 이런 생각이 자꾸 반복되고 또 실패가 반복되면 나중엔 안 되는 이유를 자신의 부족함으로까지 이제 돌리게 됩니다. 난 그냥 안 되는 놈인가 봐. 이번 생은 글렀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하는 개구리들이 그냥 해봐 라고 하는 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리기를 10분만 해도 헥헥거리는 사람한테 42.195km를 지금 당장 뛰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정리해 볼게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힘들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걸 알아야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게 습관이 되고 단순화가 되는 순간 이런 생산적인 활동 자체가 디폴트 값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작게 시작하면서 시작보다는 지속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까요? 단순화될 때까지요. 이 작은 시작이 단순화되면 조금 더 큰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또 단순화되면 아주 위대한 시작도 시도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해 주시면 다양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